건강하고 행복한 소시의 오늘 세 번째 영상. 이미 많은 분들이 시청하셨을 수도 있는 바로 영님의 오늘 유튜브 영상이 업로드가 되었죠. 바로 런던 보이 뮤직비디오 촬영 현장 되겠습니다. 자, 이 첫 장면 제가 띄워놓은 게 너무나 이 첫 장면부터 제가 설명드릴 이야기가 많다 보니까 이 부득이하게 영님이 이렇게 재미있는 포즈를 취하는 걸로 제가 시작을 해봤습니다. 자, 지금 보니까 영님이 어떤 포즈를 취하고 있죠? 영상 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우리 히어로가 이렇게 골프에 매진하고 있구나. 요새 영님이 골프라는 스포츠에 푹 빠져 있구나 라는 걸 조금 유추해 볼 수 있었습니다. 원래 골프 막 시작한 사람들이요, 평상시에 이렇게 스윙 연습을 많이 하거든요. 저는 아무래도 이게 운동을 전공했다 보니까 골프 수업도 들은 적이 있는데 다 이러고 있습니다. 어딜 가도 다 이렇게 스윙하는 포즈를 취하고 있는데, 이날 또 웅벤져스의 멤버 중 한 명이죠. 이 헤어 담당 재영쌤도 이렇게 같이 현장에 함께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제가 최근 들어서 이 재영쌤에 대한 이야기를 몇 번 해드렸어요. 보면은 이 재영쌤도 지금 이 헤어 아티스트로서 업계에서 정말 어마무시한 반향을 일으키고 있거든요. 그만큼 영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라면 항상 최고의 자리에 올라선다 라는 것을 이 영님의 주변 사람들이 하나하나 전부 다 제 증명을 해주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시작부터 재밌었죠? 그 옷 입고 골프 자세를 이렇게 취하시니까 부장님 같다 라고 이야기를 하자, 영님은 이 부장님 같다라고 말을 하기 전에, 그쵸? 이 런던에 있는, 이렇게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이 촬영하던 여성 PD님이 부장님 같아요 라고 하니까 영화님이 발끈해서 뭐라고요? 라고 하죠. 요 재미있는 잔망미로 영상이 시작이 되는데, 야, 어찌됐건 이 영님의 현장에서의 모습들을 보니까 정말 바빴구나라는 걸 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재영쌤도 이 머리, 뽀글뽀글한 머리를 하나하나 잡아서 펴주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고, 정말 이게 쉽지 않거든요. 이 고데기 가지고 하나하나 이 뽀글뽀글한 머리를 핀다는 게 여간 손이 많이 가는 일이 아닌데,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진 머리 헤어스타일이었다. 그리고 영님의 이 흥얼흥얼한 멜로디 속에서 탄생한 런던보이가 작곡가님과 함께 만들어진 노래라는 걸 볼 수 있으니까 정말 영국에서의 그 감성이 짙게 배어있는 영님의 첫 자작곡 런던보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 런던보이 등장이라고 하는데, 영님이 등장하자마자 기분이 좋구만 이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아무래도 첫 자작곡이자 첫 자작곡의 첫 뮤직비디오 촬영 날이다 보니까 아마 영님이 더 설레어하고 뭔가 스스로에 대한 기대치도 굉장히 높았던 그런 상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인 악기 리허설이 막 이루어지는데, 드럼 막 쳤잖아요. 아마 영상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현장에서 드럼을 막 팡팡팡 치는데, 사실 보면은 이거 그냥 영웅님의 노래 이미 녹음 다 끝났을 상태일 텐데 그거 그냥 틀어놓고 해도 되거든요. 근데 아마 현장에서 이 합을 더 맞추기 위해서 이런 드럼도 직접 세팅을 하고, 그 밴드분들도 이 뮤직비디오에서 실제로 연주를 하는 것처럼 그런 연출을 위해서 아마 현장에 이런 드럼까지 놓여졌던 게 아닐까. 영웅님이 또 정말 밴드 가수가 다 됐다라고 느꼈던 게, 사실 이런 라이브 밴드에서의 음악 소리 이런 게 정말 라이브 무대를 잘 서지 않는 가수들은 굉장히 어색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여기에 대한 후담은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영님은 확실히 라이브 가수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다. 그리고 또 골프 자세 연습합니다. 또 골프 자세 연습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게 정말 기본이거든요. 이 반대쪽 팔이 이 가운데를 똑같이 평행으로 와서 다시 반대편까지 쭉 올라가는 요 스윙 자세가 사실 굉장히 기본이지만 요게 또 어렵습니다.
이 모든 운동이 그렇듯이 기본을 잘 익혀놓지 않으면 시간이 지났을 때 엉망진창으로 운동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영님이 누구죠? 스포츠맨 아니겠습니까? 뭐 태권도 선수도 생각했었고 축구 선수도 유망주였던 영님이다 보니까 이 운동에 대한 자세만큼은 누구보다도 중요하다라는 걸 잘 인지하고 있었을 겁니다. 이 자세 잘 만드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거든요. 반복 숙달. 그런데 이 반복 숙달을 어디에서 많이 듣고 적용을 하게 되느냐? 영님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첫 번째, 영님이 축구 선수를 꿈꾸던 시절에도 수많은 기술을 반복 숙달해야 하거든요. 그리고 영님이 우리나라에서 힘들다는 그 백골 부대를 나왔을 때도 군대에서도 훈련을 반복 숙달해야 합니다. 그리고 제대해서 지금 가수가 된 상황 속에서도 영님이 가수로서 뭘 가장 많이 하죠? 맞습니다. 노래 연습이죠? 역시나 반복 숙달이 필요한데 우리 히어로에게 있어서는 자수성가 케이스지 않습니까? 자신의 힘으로 스스로 성공해낸 그런 케이스이기 때문에 이 반복 숙달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몸에서 이미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본능적으로 스윙 자세도 끊임없이 연습한다. 이거 밖에서 이렇게 안 하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좀 보면은 몸에 배어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이 부장님이라는 소리 굉장히 발끈했는데 살짝 개인적으로는 살짝 부장님 느낌도 살짝은 나요. 그래서 영님이 이걸 임영웅이라는 가수니까 이 스타일링이 소화가 됐지 저는 웬만한 사람들이 이 스타일링 하면은 바로 부장님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저렇게 뽀글머리하고 옛날 스타일의 안경을 쓰고 이런 정장 입고 넥타이 화려한 거 했다? 저는 영락 없는 부장님입니다. 이게 영님이니까 스타일링 소화가 됐다. 이 발끈해하는 모습도 수많은 어린 팬들은 장꾸미가 넘친다. 귀엽다. 이런 반응을 쏟아내고 있고요. 쭉 보면 영님의 런던보이 첫 촬영 시작부터 스태프분들에게 고개 숙여 인사하는 영님의 모습을 볼 수 있었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요거 세트장이라고. 몇몇 분들이 이게 뭐 런던보이 뒷골목이다 이렇게 오해하시는데 이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세트장입니다. 예, 누가 봐도 세트장인 상태에서 영님이 첫 촬영을 시작을 했고 자 보면 이렇게 시작부터 좀 쉽지 않아요. 왜냐면 현장에서 다양한 이제 해프닝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음향 문제가 있기도 했고 또 이것이 한두 번 촬영해서 끝나지 않습니다. 영님도 처음에는 막 동선도 얽히고 이게 막 어떤 느낌으로 어떤 자세로 어떻게 노래해야 될지 너무 어색해했고 특히나 손에 든 게 없으니까 너무 어색하다라는 이야기를 우리 영님이 정말 많이 했죠. 그런데 뭐 이게 왜 어색했을까? 제가 그 얘기를 조금 이따 말씀드릴 건데 영님이 당황했던 이 구간 뭔가 손에 아무것도 쥔 게 없다 보니까 어색해하는 구간 손을 어떻게 해야 할지 굉장히 연습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거 왜 그럴까요? 마이크를 이렇게 소품으로 집어봤는데도 어색합니다. 이게 왜일 거라고 우리 소천사님들은 생각하시나요? 두 가지 이유가 한 가지이자 두 가지 이유인데 제가 볼 때는 영님은 라이브만 해왔던 가수입니다. 여기에 좀 정답이 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번 아시아티스트 어워즈 때도 그랬고 우리가 이 멜론 뮤직 어워즈 때도 그랬고 정말 퍼포먼스가 화려한 K-팝 아이돌 가수들이 대거 등장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대거 등장한 아이돌 가수들에게 공통점이 있어요. 댄스 퍼포먼스를 워낙 화려하게 해야 되다 보니까 손에 마이크를 들고 노래를 부르면서 이 퍼포먼스를 한다? 이건 현실적으로 거의 힘듭니다. 그래서 구간 라이브를 하는 게 그나마 타협점이에요. 왜냐면 댄스가 너무나 격렬하고 이것을 라이브로 부르면서 해버리기에는 숨이 굉장히 차죠. 근데 그래도 영님보다 또 낫습니다. 구간 라이브를 한다 하더라도 멤버가 여러 명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6명의 멤버라고 가정을 하면 한 명이 노래를 하지 않습니까? 돌아가면서 파트별로 노래를 하죠. 그래서 라이브를 한다 손 치더라도 춤을 추면서도 라이브가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보편적으로 어떻죠? 보편적으로 K-팝이 널리 유명해진 것은 노래 속의 어떤 그런 가창력이라기보다는 그 멜로디의 트렌디함 그리고 퍼포먼스로 승화해내는 하나의 아티스트적인 무대 모습들 때문에 이 K-팝이 애시당초 칼군무라고 해서
이 댄스 가수로서 성장한 케이스입니다.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의 K-팝 가수들 중에 노래 가창력, 노래 자체만으로 뜬 가수가 한 명도 없어요. 대다수가 싸이부터 시작하여서 퍼포먼스로 성공한 케이스죠. 왜냐하면 해외에서도 그것을 극찬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외국 같은 경우는 댄서들도 굉장히 화려한데 이게 확실히 분리가 되어 있어요. 댄서는 댄서로만 성장을 하고요. 가수는 가수로서만 성장을 합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가 제가 최근에 영웅님의 이 스누파 출신의 모니카 님이 함께 무대를 가지기도 했지만 딱 그 모습처럼 댄서가 할 역할과 노래를 불러야 하는 가수의 역할이 완전히 나뉩니다. 그래서 해외에서는 이 댄서로서도 충분히 성공해서 가수 못지않은 인기와 부와 명예를 축적하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막 시작 단계거든요. 이제 막 시작 단계이다 보니까 여전히 댄서들은 가수를 서포트하는 역할로서의 이미지가 강합니다. 그런데 해외에서는 이 댄서들이 노래를 잘하면서 칼군무를 추는 경우가 잘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니까 K-팝 가수들은 노래도 하는데 댄스도 저렇게 칼군무를 춘다고? 대박이다. 그리고 비주얼이 화려하다. 이게 킬링 포인트였던 거죠. 그러다 보니 얘기로 다시 돌아간다면 우리 영님 같은 경우는 댄스 가수 출신이 아니잖아요. 옛날부터 마이크 하나로 모든 승부를 봐왔던 그야말로 감성 장인, 노래 장인입니다. 라이브에 최적화되어 있는 가수죠. 요번 아시아 아티스트 어워즈에서도 어땠죠? 다시 만날 수 있을까? 클라이막스 끝나자마자 어땠습니까? 난리 났죠? 반응이 뭐 거의 이루 말할 수 없는 정말 정적이 흐를 정도로 현장에 있는 뭐 아이돌 가수들부터 관계자들 그리고 현장을 찾았을 수많은 일본 현지 팬분들도 어땠습니까? 숨을 죽였죠. 지금 전 세계적으로 현재 이 정도의 노래를 하는 솔로 가수가 별로 없습니다. K-팝 가수 중에서는 저는 감히 우리 히어로가 유일하다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영님이 이거를 마이크를 쥐어도 어색하고 아니 소시 댄스 가수 아니니까 라이브 했던 것처럼 마이크 들고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또 어려워요. 마이크를 들고 립싱크를 해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히어로가. 왜냐하면 사랑의 콜센터에서 트롯맨들과 댄스를 추면서 노래를 할 당시에도 우리 영웅님은 립싱크를 안 했습니다. 다 라이브였죠. 이게 어떨까요? 굉장히 어색하지 않겠습니까? 입만 뻥긋뻥긋하면서 마이크로 노래를 하지 않고 제스처를 한다라는 게 굉장히 어색한 거예요. 그러면은 뭐 이런 생각 하실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아예 그냥 진짜 노래를 하면서 촬영하면 되지 않냐? 이게 어렵습니다. 왜냐면 이게 촬영을 우리가 보기에는 몇 번 안 한 것 같은데 여기 보면 영님이 중간에 막 이야기가 나오기도 하지만 굉장히 오래 촬영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면 이게 촬영이 뭐 한두 시간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오랜 시간, 이렇게 저녁 시간대까지 촬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죠? 우리 영님이 이 노래 하다가 이렇게 스태프분들이 졸고 있는 현장도 막 보여줍니다. 그러자 이 PD님이 영님한테 영님도 잤잖아요. 그랬더니 영님이 대뜸 너도 잤잖아요. 라면서 바로 이야기해버리죠. 그러니까 이 촬영장 자체가 세트장이 뭐 한 오전에 촬영이 시작이 된다고 하면은 중간에 식사하고 또 촬영하고 저녁 식사하고 또 촬영하고 하루 종일 촬영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같은 구간을 또 촬영하고 또 촬영하고 또 촬영해서 최고의 결과물을 선별해가지고 편집해서 영상으로 내보내는 거거든요. 이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근데 생각해보세요. 이렇게 졸려서 영웅님 막 중간에 보면은 막 이렇게 하품도 하고 멍하니 이렇게 막 앉아있기도 해요. 주저앉아 있는 거죠. 너무 피로하니까. 그런데 이거 라이브로 어떻게 다 찍겠습니까? 그러면 촬영 끝날 때쯤에 목소리 안 나오죠. 그러니까 노래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댄스를 했던 퍼포먼스 가수가 아니다 보니까 뭔가 립싱크를 하면서
아무것도 없는 손으로 뭘 하려니까 영님이 좀 어색해 할 수밖에 없었다. 근데 이게 반대로 말을 해보면 이런 퍼포먼스에 최적화된 가수들과 다른 우리 히어로만의 필살기였다라는 거죠. 라이브가 필살기라는 겁니다. 마이크 하나 탁 들고 그 어떤 무대 장치 없이 나 홀로 올라가서 목소리만으로 노래를 불렀을 때 좌중을 압도하는 이 진정한 가수야말로 차세대의 K-팝 스타라는 겁니다. 실제로 해외 같은 경우 특히 미국 시장을 보면요. 우리가 이름 대면 다 아는 머라이어 캐리, 휘트니 휴스턴 이런 가수들 보면 어떻죠? 퍼포먼스 위주가 아니라 가창력으로 승부를 본단 말이에요. 이게 약간 흑인과 백인에 특화되어 있는 것이 이런 팝송 가창력이라는 자부심이 있는데 이제 드디어 K-팝 가수로서 이들의 본고장 정말 메인 스터디움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장르에 영님이 도전장을 내는 겁니다. 저는 성공할 가능성이 충분하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우리 영님은 라이브 때문에 그런 게 좀 어려웠다. 참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촬영하면서도 밝게 웃으며 마무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 요번 영상에 재미있었던 부분이죠. 영님의 이 런던보이가 인기 급상승 1위 찍으면 어떻게 할 거냐 그랬더니 기뻐하겠다. 100위 공약하면은 박수치겠다. 라고 잔망미 넘치게 이야기를 해서 이것도 본 수많은 어린 팬들 뒤로 넘어갔습니다. 이런 장꿈이라고 하죠. 잔망미 넘치는 이런 매력에 우리 수많은 시니어 세대인 영웅시대 분들도 푹 빠져드는 게 아닐까 싶어요. 저희 어머니도 그런 말씀을 했거든요. 영웅님이 장난치거나 농담을 해도 그게 전혀 밉지가 않대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이 가수를 좋아해서다라는 것도 당연히 있겠지만 선이라고 하죠. 선. 요즘 MZ세대들 사이에서 하는 말이 선 넘네 이런 말이 있거든요. 어느 정도의 선을 넘어가는 것을 특히나 더 싫어하는 세대들이 MZ세대인데 영님이 이 MZ세대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 선을 굉장히 잘 지키는 것 같습니다. 이 유튜버들 중에서도 보면은 그 선을 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건방지다, 자화자찬한다 이런 이야기가 들리거든요. 근데 이 선을 잘 지키는 영웅님 같은 케이스를 보면 어떻죠? 밉지가 않고 오히려 웃음을 유발하죠. 그런 영웅님의 잔망미가 오늘도 터져 나왔다. 그러면서 아이돌 댄스 연습하던 영웅님의 모습인데 이 현장에 있는 스태프분들이 웃으니까 영웅님이 웃어? 이러면서 민망해하죠. 그러면서도 안무가 기가 막혔습니다. 이미 이때부터 그러니까 영웅님이 계속 연습을 해왔다라는 것이고 표정이 안 된다고 했지만 콘서트 현장에서 보신 분들 저희 어머니도 이야기해 주셨지만 너무나 예쁘게 잘 췄다라고 해요. 예쁘장하게 그런 모습을 연출해낼 수 있다? 남자 가수가 어렵죠. 이게 쉽겠습니까? 그리고 영님이 또 생각보다 그렇게 여성스러운 성격이랑 거리가 너무 멀잖아요. 상남자지 않습니까? 상을 많이 받는 상남자만이 아니라 굉장히 남자 그 자체란 말이죠. 이 댄스 하기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하지만 그럼에도 팬들을 위해서 이렇게 완벽하게 댄스 연습을 해왔다. 그리고 현장에선 그렇게 예쁘장한 표정으로 그게 이거 아니겠습니까? 영웅님의 이 공식 인스타그램에 올라와 있는 바로 최근 요런 사진들인 거죠. 요런 잔망미 넘치는 토끼 사진도 있고 최근에 마무리된 앵콜 콘서트 모습에서도 요렇게 귀에 토끼 사슴이죠. 네, 사슴 머리띠도 하고 춤추던 그런 영웅님의 모습이 현장에서 쏟아졌던 겁니다. 자, 그리고 나아가서는 요 댄스가 끝나고 또 촬영이 이어지죠. 정말 촬영입니다. 그러면서도 영국 런던보이의 느낌을 잃지 않고 열심히 촬영하는 영님의 모습을 볼 수 있었고 영님이 직접 설명하죠. 해리포터, 섹스피어, 데이비드 베컴 이게 바로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러브 액츄얼리의 휴 그랜트라는 영국의 정말 국민 배우죠. 국민 배우가
그런 자신의 나라의 영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나라에 데이비드 베컴도 있고 셰익스피어도 있고 그런 강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영웅님이 영국의 이런 중요한 위인들 중에 여러분도 한 명이다라는 느낌을 표현하기 위해서 넣었다라고 했는데 저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한국은 작은 나라지만 강한 나라입니다. 제가 휴그랜트 배우의 대사를 응용해 볼게요. 왜 강한 나라냐? 우리나라에는 손흥민 선수도 있고 김연아 선수도 있고 방탄소년단도 있고 임영웅도 있습니다. 그렇게 강한 나라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딱 들어맞잖아요. 저는 언젠가 우리나라에서 OTT를 통해서건 K 컨텐츠가 더 세계로 뻗어나갈 텐데 아마 분명히 언젠가는 그런 드라마가 됐건 영화에서 휴그랜트처럼 정말 유명한 배우가 그런 말을 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임영웅 보유국이다. Do you know BTS에 이어서 Do you know 히어로? 이렇게 바뀌는 이거 아세요? 해외에서는요. 한국을 표현할 때 옛날에는 Do you know 싸이라고 했다면 요즘엔 Do you know BTS였는데 이제는 Do you know 히어로가 될 겁니다. 이 계보를 이어가는 거거든요. 싸이에서 BTS에서 히어로로. 이게 제가 망상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 LA 콘서트가 끝나고 영님의 콘서트 전 세계 CGV 극장 개봉이 이루어지고 나면 더 확신할 거라 생각이 됩니다. 상상만 해도 가슴이 뛰시지 않습니까? 그만큼 영웅님의 이 가능성은요, 무궁무진합니다. 그러니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우리 영웅시대 분들도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가진 스타를 응원하는 무궁무진한 팬덤 영웅시대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오늘 마지막 네 번째 영상은 소씨가 저녁 식사를 하고 9시 넘어서 조금 늦게 올려드릴 예정이지만 그만큼 가슴 뛰는 내용 들고 올 예정이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영님의 스밍 활동 지금처럼 변함없는 모습으로 해주시길 부탁드리며 우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해요.